주간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디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댓글을 잠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임나진 님이 국민TV 오히려 TV 뉴스보다 더 자세한 뉴스를 들을 수 있고 참신한 내용이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박주희 님이 서상 개척단에서도 살인 등 국가폭력을 가한 거죠. 군부 독재 시절에 일어난 일들은 잘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드 이천윤이군요. 이천윤님이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와중에 한숙이님이 기자님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시네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쳐다를 못 보겠어요, 제 얼굴을. 근데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니까 감사드리고요. 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닥터키친 다방커피를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화면 캡처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에세이집을 보내드립니다.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저는 이거를 언제쯤 외울까요? 맨날 이렇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에세이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락 박사님. 네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추위가 있지만 저도 파마를 준비하면서. 파마를 준비하시나요? 저도 이제 조만간 겨울이라서 예. 조만간 파마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쌍 브로콜리로 한번 네. 그 화면 잡히나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많이 풀리실 것 같은데 저 할 때쯤이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주요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죠? 예, 먼저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었고, 그리고 자주 보는 뉴스로도 올라왔고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대표나 단식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그 국면이 끝나지 않아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들을 뽑아오셨는지? 전체 한 10개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상위에 있었던 그 황교안 대표 단식, 그 도중에 이제 병원에 후송된 것까지 이게 병원 후송 8일 만에 병원에 후송되셨죠?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분들 위로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그 단식이 끝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본 경제 제재와 관련된 그 뭐 부메랑, 뭐 일본의 부메랑이죠. 뭐 그래서 실제 그 맥주가 거의 뭐 팔리지 않은, 일본 맥주 팔리지 않은 부분, 아사히 이런 맥주가 것들, 안 팔렸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미국에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을 좀 총선 전에 하지 말아달라, 이 내용이 이따가도 다룰 텐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 아까 얘기했었고, 계속 이어지는 뭐 조국 전국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논란, 그리고 홍콩 선거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 민정실 감찰관원 자살했었던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홍콩 정국에 본인이 개입했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트위터로 이제 자랑스럽게 했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제 뭐 이건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관련된 것들, 그런 정책과 더불어서 그런 관심들도 좀 나타났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중에서 1번, 3번, 7번, 9번을 지금 하신 거죠? 황교안 대표 단식 후송, 나경원 북미회담 총선 전 반대 의견, 민정실, 민정수석실 감찰반원 자살, 그리고 부동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단식 중단. 요거는 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앞부분에 좀 중심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재미있는 보도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식 중단하고 쓰러지시기 전에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낯뜨거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11월 24일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추위 허기에 몸져 누운 황교안.
의총 열리자 걸어 나와 애국가 합창. 이런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아프다가 쓰러져 있는데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국심이 막 솟아날 것 같아요. 애국가 나와서 불렀다고 그 힘든 와중에도 했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 재밌다. 옛날에 약간 그 형광등 100개 이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은 어떤 게 달렸을까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3,481개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생각보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응원 글이 많이 붙였습니다. 저기 화면을 봐도 단식 옆에 응원이 굉장히 크게 응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참 다양한 국민들이 계신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특징을 또 하냐면 최근에 이제 댓글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이버가 그 댓글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만약에 기사가 써 있으면 그 관련된 댓글은 그 정책을 조선일보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특이하다고 보여드린 것들이 어떤 댓글들이 보면 네이버 댓글인데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3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댓글 같은 경우는 막 10,000개, 20,000개씩 되는데 비슷한 파급력을 가진 것들이 네이버에서는 35개 막 이렇게 나오는 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이제 그 소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댓글 많은 순서, 그러니까 공감 많은 순서를 정렬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좋아요 많이 눌러진 게 상단에 가게. 근데 네이버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을 쓰면 댓글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 순으로 최신 순으로 배열되는 건가요? 그렇게 댓글이 나오는 순서들이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측에서 할 수 있고 그 정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댓글이 그 좋아요나 이런 공감 수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응원을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식을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응원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경우 단식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해도 보면 그렇게 황교안 대표 단식 비판하는 것들은 좌파들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좌파들을 그런 어떻게 아무리 단식을 하는데도 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제 한겨레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제목이 뭔가요? 기사 제목이? 제목 보면 또 여기도 약간 의도가 좀 보이는 제목인데 몽골 텐트 치고 징기스칸 단식 그리고 황교안 단식 시민 반응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 기사였었습니다. 징기스칸 단식이란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몽골 텐트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들이죠. 징기스칸이 단식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왜 단식을 했겠습니까? 황제 단식을 돌려서 징기스칸 단식이라고 했구나. 몽골 텐트에 실제 몽골 텐트는 아니지만 그런 텐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관련된 뉴스 한 댓글을 2,653개 정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식과 걸레가 동시에 이렇게 크게 보일 줄은 저는. 저도 이거 보고서 이게 왜 이렇게 걸레가 많이 나왔나 싶었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겨레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비하하는 용어로 한걸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많이 비난하는 표현으로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좀 뚜렷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댓글에서는 황제 단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단식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불법적인 거다, 불법으로 텐트 설치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체로 이제 비판하는 경향들이 많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걸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었는데. 좌파 언론이다, 한걸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겨레 보도를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확실히 좀 보수화가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딱 그게 말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트워크 연결된 걸 보면은 쓰레기, 한겨레, 걸레 기사, 좌파 언론 정권 이렇게 딱 의미가 딱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댓글들의 빈도랑 같이 붙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대통령, 국회, 청와대 텐트 불법 천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청와대 앞에 텐트 불법 설치했다 이런 거고 하여간 굉장히 이
항상 네트워크 분석에 상당히 저는 재밌게 보고 있으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이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의미망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응급실 이송 관련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지금 봤으니까 다음을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응급실로 관련된 하고 요것도 다음과 또 네이버를 봤습니다. 방금 전 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한 거였고요. 이건 이제 다음 댓글인데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아내가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의식이 없었다 이런 내용.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 2,317개 정도 댓글을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다음 성향 알고 계다시피 약간 친정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어휘들 핵심 어휘도 보면 꿀잠이나 숙면 연기 이런 식의 또 비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식을 잃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그렇게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심지어 이제 단식을 뭐 다이어트로 표현하는 어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왼쪽에는 다이어트, 영양제, 교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매우 비하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그 단식 초기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병원 원장이 이제 공개해서 나왔었지만 영양제를 이제 맞으러 황교안 대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영양제만 다시 또 언급이 됐습니다. 영양제 맞고 또 쓰러졌다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댓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7,400개 정도의 공감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단식 체험이 일주일 내 구급차 출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의 성격을 극한 캠핑 레저 이런 식으로 보는 댓글이 가장 높은 공감을 다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요 네트워크는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거가 좀 저희 제작진이 잘못 띄운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음 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이버 거가 일단 나왔고 일단 네이버 거 저거를 볼까요? 네, 네이버의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17개 댓글을 수집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들 안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 내였고 전체적인 양상은 네이버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게 단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뭐 영양제 오른쪽에 보면 영양제 비슷한 있고 내용들이 뭐 비슷한 있습니다. 뭐 코미디 왼쪽 밑에 보면 코미디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많긴 하네요. 네네. 뭐 탄광에서 60일 버틴 기록들도 이제 댓글 보면 운운하고 있고 대체로 비판적인 관점 뭐로 약간 조롱기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트워크를 다시 살펴보면요. 네이버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다음이랑 네이버랑 바뀌었어요. 제작진이 지금 바뀌었고 저희가 사실 아까 첫 기사하고 요거 다른 것들을 그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정이 제대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댓글 키워드에 보게 되면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다른 저기 제대로 나왔네요. 저기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조롱적 어휘가 많았지만 실제 네트워크의 의미들이 주로 많이 사람들의 대응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을 독재랑 연결을 짓거나 혹은 뭐 자유대한민국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인 댓글 내용에 있어서는 뭐 조롱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에 대해서 이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어쨌든 공수처에 대한 것들 잘못되었다라는 내용들 혹은 뭐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두 포털 사이트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 여론의 차이가 보이고 있었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한 발언. 이게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다녀와서 나경원 대표가 또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셔가지고 과연 저거 그리고 워낙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 걔도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봤더니 이때 9,926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했습니다. 양대 포털에서. 그래서 본 키워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매국노, 매국, 뭐 나베, 나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뭐 그래서 친일파, 뭐 쓰레기, 네. 자한당.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도 여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들, 좀 비하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떠한 여자라고 표현될 때라서 이제 여자가 드러난 것들이고, 그래서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 행위를 매국 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또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엮여서 계속 이제 나베라고 하는 그런 뭐 별로 좋지 않은 별명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네이버 다음 구분하지 예, 않고 구분하지 전체적으로 않고 지금 한 전체적으로 거죠. 본 어쨌든 내용일게요.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이네요. 네, 그러면은 나베라고 표현한 비난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대체로 주된 여론이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행동이 예. 국익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뭐 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 구성 나타난 것들을 보면 국민으로부터는 해서 안 되는 그런 매국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경원 의원 쪽에 동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조라고 했을 때에서 막 그게 지지라는 게 아니라 뭐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정도인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북미회담이 그 열리면 총선에 뭐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수 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상황 판단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답변이나 이런 반응들도 약간 조금 이제 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북미 정상회담을 가서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이거 엄밀히 말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우리 내정 문제를 가서 미국에 내정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그런 협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건데 뭐 미국의 반응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관점들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이제 문제 제기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기에는 심각한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측면들도 있습니다. 사실 내정 간섭으로 받겠습니까? 그냥 한심하다고 받겠죠, 솔직히. 이거를 왜 우리한테 들고 와서 하는지. 간섭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간섭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간섭을 하는데 뭐 가가지고 사실 애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찌됐든 예 부정적인 게 전체적으로 많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다음에 요거는 좀 재밌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잘 안 다뤘던 건데 부동산.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 이후에 강남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것들도 계속 비판으로 제기됐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한 남성이 그 결혼식을 미루고 자기가 주택을 이제 전세를 끼고 산 다음에 다시 아내가 될 사람을 예비신부를 자기 집에 전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비신부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대출 지금 어느 정도 대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대출액을 늘리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각자 이렇게 땡길 만큼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영끌을 해가지고 비싼 집을 사는 집을 어쨌든 그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총 들어간 초기의 투자 비용이 1억 남짓 요 정도 수준에서 아파트를 서울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뉴스화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수를 몰랐을까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혼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그거 아직 결혼 혼신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요 투기 과열 지구들에 있어서 이제 마영성 같은 부분들 그래서 편법 증여 행태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합동조사팀이 그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반응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반응들과 관련해서 한 3,00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세금 탈루하고 증여세 안 내려고 한 거다. 뭐 혹은 증여를 뭐 아파트를 사주는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 뭐 이런 것도 세금 추징해야 된다. 라는 이제 좀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몰수나 추징, 징수 뭐 이런 것들 세금 징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구가 이제 어휘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 분석을 좀 볼까요? 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게 좀 초록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긴 했어요, 지금 부동산이.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이거는 제가 정부를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내의 유동성 문제만큼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집값이 다 같이 오르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약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집값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책을 내놔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결을 해야죠, 이 문제를. 사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텐데 결과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난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일종의 꼼수고 어떻게 보면 약 귀여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나 이제 계속 그 미성년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재밌는 것들은 실제 댓글의 반응들 같은 경우 실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비판적인 거나 비난하지가 않았습니다. 비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을 보게 되면 3,559개 정도의 공감을 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부럽다 금수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부모 있어서 아파트 좀 증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막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감 댓글, 공감 순위로 봤었던 댓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뭐 허탈감을 반응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별로 없고 오히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내용이었는데 세태를 비판하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내용이 좀 안타까운 측면들도 좀 뭐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다음 댓글들도 보게 되면 이런 뭐 전체적인 비판보다는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댓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증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좀 감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많긴 했지만 오히려 실제 공감을 얻은 댓글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현행 증여세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는 또 이렇게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원우 비서관의 감찰 반원이 자살을 하면서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와 다음을 같이 보신 거죠?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들, 가장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 다음에서 찾아서 2,51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보면 전체적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이어서 그리고 또 최근 진행되던 수사가 이제 검찰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검찰이 아무래도 가장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 뭐 청와대도 이제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정보의 근거로서 이제 청와대가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다 혹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이제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어휘만 봐서는 딱히 이렇게 핵심적인 여론이 뭐다라는 것들은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살펴봐야지 좀 여론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네.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의외의 이야기들이 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찰반원 자살과 검찰이 막상 이렇게 크게 연관이 아직 조사를 안 받은 상태였으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들이 검찰을 비판하거나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강압적인 아니면 무리한 수사를 함으로써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식의 어떤 시각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 관련돼서 이제 배도 또 문제들이 제기됐고 뉴스공장에서도 뭐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별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 참고인에게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의외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3,120개의 공감을 받은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정적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흔히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무섭다라고 이렇게 쓴 내용이 가장 많은 공감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거 좀 관련자들이 좀 의아하다. 이런 식의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시각은 이 감찰반원이 자살을 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무리한 감찰 지시 이런 네네. 것들을 했다가 이제 가슴에 어떤 죄책감이나 아니면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초조함을 느끼고 네. 자살을 한 거니까 네네. 그거는 민정수석실과 크게는 청와대가 다 책임을 네, 져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반영된 예, 댓글들인 그런 시각들이 거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요즘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충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오히려 팩트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음모론이 굉장히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자살을 당한다는 표현이 댓글들 중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나 뭐 꼬리 자르기다, 뭐 혹은 청와대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 사안 자체를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어휘들로 음모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살 당했다라는 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라는 그렇다는 말을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감찰반원이 타살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돌려서 그런 말한 표현을 거고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때 자살당한 30명인가 뭐 그런 네, 그런 짤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 60%에서 70%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자살당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모론적 시각에 이게 정권과 상관없이 이명박 때든 뭐 다른 정권이든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다채로운 이슈들을 준비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소프트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